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전륜을 놓고 최악의 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런다고 뭐가 나오겠냐 이런 회의론부터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예상보다 일찍 오늘 대구를 찾아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송영길이냐 김남준이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인천 계양을 교통정리가 어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전 지역구에서 펼쳐지는 친명 대 친명 대결이라 갖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전망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당 일각의 사퇴 요구를 받은 장동혁 대표. 그런데 사퇴를 입 밖으로 꺼낸 건 다름 아닌 송원석 원내대표였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님이 발언을 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 못한다고 그러니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라 그런 거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신 겁니다. 갈등이 있었고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억울하다고 나 원내대표 못하겠다라는 이런 말까지 하는 상황까지 갔으니 이 관계가 대성공을 한 것이죠. 전륜 논쟁으로 안 그래도 뜨거운 국민의힘 TK 통합 불발 책임론까지 덮친 건데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의총장에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악법을 막아내지 못하고 내부를 공격하는 지도부가 지금 뭔가 공격 방향이 잘못돼 있다.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중진들. 그런데 중진 모임에서도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노선 전환까지는 이제 좀 얘기를 우리가 모아보지 못했고 중진 의원과 당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얘기가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퇴 요구를 받는 당대표의 사퇴 선언을 한 원내대표. 국민의힘 투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투톱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홧김에 사퇴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김인영 의원님,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지금 행정통합이 이슈가 이 지역 같은 경우, 관련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예.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제일 많은 지역구입니다. 거기다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출마를 앞둔 관계자분도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어제 법사위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법이 통과할 거라고 국민의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상을 했었었는데 예. 이게 갑자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입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구 국민의힘 소속의 대구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누구냐, 그 반대 의사를 밝힌 지도부가 누구냐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대구인데 이런 사태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대구 지역 신문 일면에서 정치권을 여야를 막론하고 성토하는 그런 글도 많이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아까 김영 의원이 잠깐 언급한 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의 이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또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뭔가 그 갈등의 불씨를 민주당으로 튀게 하려는 뭔가 의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두 개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뭐 친한계부터 해가지고 정말 친윤계라고 하는 아직까지 뭐 윤석열과 단절 못한 그런 당권 지도부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대응이나 제1당으로서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메시지도 내고 있지 못하는 한심한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TK피카의 통합, 뭐 이거 갑자기 하루 만에 나온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부울경에 대한 통합,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필요하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지선을 앞두고서는 통합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대구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들이 국민의힘의 그 현직 의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의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누구는 1등 나오고 누구는 지금 2, 3위 되니까 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통합을 하면 유리한 사람이 있는데 통합을 안 해야 대구시장을 수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서 이런 통합
자체도 국민을 위한 판단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선출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해관계로 싸우다 보면 이렇게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면에서의 그런 갈등을 왜 민주당에 그런 이관계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누가 국민들께서 뭐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내부에서 정리 잘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관계가 뭐 있었든 없었든 어제 그 상황을 언론 보도나 아니면 뭐 전원을 통해 들어보면 갈등이 있었던 것도 많고 맞고 홧김에 사의를 표명한 것도 맞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툭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었냐 그거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관계라고 보는 뚜렷한 징후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원래 목표가 전남, 광주, 그다음에 경북, 대구 여기보다는 이번에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좀 묶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아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 관련해서 사실상 통합적인 어떤 대전, 충남 특별시에 있어서 조금 그쪽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여러 번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정작 대전도 그렇고 그리고 충남에서도 반발 기류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경북을 예. 통과시키고 또 전남, 광주를 통과시켰을 때 이게 너무 도드라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대전하고 충남이 못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한 예로 대구시 의회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발의 기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반대하는 거 아니냐 지도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을 띄우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구 경북 통합이 일단은 보류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 건너 간 건 아니고 또 재논의가 또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이승훈 의원님, 지금 이런 당내 논쟁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물론 TK는 뭐 텃밭이라고 불립니다만.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 대구 경북 통합이 대구 경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선거에 악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뭐 대구 시민들이 통합 원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자신이 통합 반대로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홧김에 안 해. 나 홧김에 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할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당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고요. 대전 충남 통합, 광주 전남 통합, 대구 경북 통합 이건 각 지역들이 내가 시장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지사하지 않아도 돼. 통합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좀 막아보겠다. 또 교육 자치를 받아보겠다. 그리고 국가적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역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시장하지 않고 지사하지 않더라도 광주 전남을 위해서 통합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응원할 수밖에 없고 국회도 마찬가지인 건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이철우 지사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통합을 요청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왜 통합이 안 되느냐라고 봤더니 추경호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좀 있지 않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을 했을 때 자신이 정치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을 안 하는 게 대구시장 당선에 좀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기저가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대구 경북을 위한 생각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반대하고 그게 지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 대구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남일보 일면 좀 띄워주십시오. 보면 검은색을 전면에 뒀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딴지를 걸었다라고 하면서 지역 민심을 표출을 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대구가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이 통합에 대한 지금의 민심, 또 어제 보류가 된 것에 대한 민심은 어때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대구 경북의 통합은 사실 행정통합에서 가장 먼저 거론이 된 지역이었고 가장 먼저 실시를 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의 텃밭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그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았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행정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치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고 추진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는 겁니다. 물론 행정통합이 이전부터 꾸준하게 추진돼 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사례가 진척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거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들은 말씀은 행정통합이라는 게 사실 녹록치 않은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행정이 통합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이 공직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다면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게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보류의 책임이 어디로 민심에서는 어디로 이렇게 향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윤영 의원님, 네. 앞서 김기웅 의원은 그 홧김에 사퇴 표현한 거 이거 이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은 했는데 혹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때문에 많이 피로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원내 사령탑인 송원석 원내대표인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나오고 나서 아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다른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홧김에 이런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그랬을까요? 평소에 마음에서 계속 맴돌던 그런 사퇴라는 워딩이 이번에 계기로 해서 튀어나온 거 아닌가라는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송원석 원내대표 단과 그리고 당대표의 지도부의 방향들이 엇박자나는 게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12.3 비상계엄 1주년 때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과하는 메시지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에 뭔가 윤석열 면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 계속 그런 것들을 고수하는 어게인의 모습을 보면서 원내대표로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이게 원내와 당이 합치돼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도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지에 대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회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큰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퇴라는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의힘의 지금의 모습은 참으로 우스운 것이 당대표는 사퇴의 압박을 내부에서 받고 있고 실제로 원내대표는 홧김에 나 사퇴할래 이런 말을 실수로라도 내보일 수 있는 지선을 앞두고 98일 남았는데 이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송은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고 서운한 말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통합을 하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 권한을 이관하는 문제나 조세권을 이양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강제력을 두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같은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는 그게 일종의 뭔가 그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그것들을 뭔가 이렇게 하게끔 적극적인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권고 수준이나 권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할 거라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통합이란 거는 한 지역만 하다 보면 먼저 하게 되면 그쪽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야가 중지를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한 게 있는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서운한 감정의 표현을 이렇게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게 법안 자체에 대한 이제 뭐 논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례적으로 이제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뭐 홧김이든 아니든 한 게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고요. 뭐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 한번 이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14분 전체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데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중진 의원과의 당대표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노선 전환까지는 이제 좀 얘기를
우리가 모아보지 못했고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중진 의원과 당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얘기가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김기흥 의원과 이승훈 의원 두 분께 의견을 여쭐게요.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대로 지선 어렵다라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 했는데 내일 장동혁 대표 만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당 상황이 어려운 국면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예. 어떤 발언 때문인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지도부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들이 좀 의원총회에서 그런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대안 세력으로서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어떤 입장에 관련해서 예. 1심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런 표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1야당으로서 지금 공소 취소 문제나 사법 3법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쌓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민주당이나 일정 부분 그쪽이 말했던 극우와 내란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대로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요. 예. 장동혁 전 대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승훈 의원의 반론 들어볼게요. 아니 뭐 대통령도 아니고 이미 끝난 사람인데 절연을 왜 못하죠? 구속돼 있는 사람과 왜 절연을 못해요? 그건 뭐냐면 절연하면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과 전혀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은 왜 절연을 못하지? 절연해야지 국민의힘이 새로 나갈 수 있고 이 지방선거에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절윤의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뭐 장동혁의 시간도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국민의힘이 문제되는 것은 무능하다. 왜 이렇게 도대체 무능하지? 위기가 올 때는 서로 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 매일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스스로 자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은 대구 경북 시민들조차도 어떤 실망을 넘어서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는 장동혁의 시간은 끝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원장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장악력이 있는 분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절윤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정말 절윤하면 지방선거에 패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신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지금 절윤은 패배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도층보다는 한동훈을 쫓아내는 게 지금 이 선거 승리 전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한동훈이 아직도 보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제명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누가 보이죠? 오세훈 시장이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금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오세훈 시장이 경선되면 뭐 하겠어요? 본선 나가면 패배하는데 절윤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만 보이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합리성이 있느냐?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동혁의 시간은 끝났고 사퇴하지 않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김인영 의원께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 모임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대로는 지방선거 치르기 힘들다는 의견에는 다 동감했다. 그런데 노선 전환까지는 뜻을 모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 중진 의원들도 그냥 좀 등 떠밀려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렇게 크게 의지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선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에 일단 오래 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많은 당원들을 아신다는 의미고 그 당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중진 의원들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도 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가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다면 빨리 노선 변경을 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중진회에서 굉장히 거친 표현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더 나아가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목소리가 일치된 건 아니지만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자체로도 국민의힘이 지금 다가올 선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인지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더 나가서 아무래도 중진 의원들께서는 움직이는 게 중진 우리가 속칭 안해서 중진이라고 하면 무게감 있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하는데 저는 중진 의원들께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장동혁 대표 만난다고 하니까 한번 또 지켜보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오늘 27일에 대구에서도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서문시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벌써 대구에 가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서문시장 얼마 전에 장 대표가 방문한 곳이기도 하죠. 영상 보시죠. 님이 누구세요? 문어게 힘 버리면 지방선거 지십니다. 문어게 힘 버리면 지방선거 패배하십니다. 장동혁 화이팅! 장동혁 화이팅! 예, 신현영 의원님. 아마 한동훈 전 대표 머릿속에는 방금 장동혁 대표에게 당대표가 누구예요? 이런 물음을 했던 그런 장면과 좀 대비되는 장면을 지금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그림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서문시장이 이렇게 썰렁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보수의 그런 당대표가 왔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나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서문시장에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보수에 대한은 본인이다라는 거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 친한계 의원들과 같이 대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장동혁계에서는 이 동행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하겠다. 또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여전히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과 한동훈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선에서의 뭔가 정리가 되거나 갈등의 그런 분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진은 오늘 오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동성로 등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김민영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2주 전에 서문시장 찾았을 때와 분위기가 다를 걸로 보세요? 저는 100%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뭐 명절 때 서문시장을 다녀왔었고요. 서문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문시장에서 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을 가는 이유는 단순하게 장동혁 대표와 비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보수의 목소리를 진짜 제대로 듣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서문시장이 개장한 이래로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다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예. 서문시장 상인분들은 거의 사실상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특히 보수 정치인들에게는 그 조언을 아낌없이 하는 분들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고요. 많이 옆에서 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직접 서문시장을 가서 보수가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듣고 그 목소리에 맞춰서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아마 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갈 건데요. 네. 그 목소리가 제대로 왜곡 없이 국민의힘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는 금요일에 저 방문을 좀 유심히 지켜볼까요? 아무래도 뭐 기사가 나오니까 보겠죠.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한때 기자였습니다. 2016년 총선 때 광주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선 후보죠. 물론 당대표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당시 전 대표죠. 전 대표를 보려고 많이 모였습니다. 예.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압승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만큼의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요. 곧바로 본인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연예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고 사진도 찍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본인을 지지한다고 착각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은 사람들을 모인다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의 민심이 어떤지 냉정하게 겸허한 자세로 저희가 봐야 되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공소 취소도 하고 있고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법관을 알박게 하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법 왜곡죄를 통해서 이틀막 하고 있고 4심제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재판 소원이란 건 4심제 아닙니까? 이렇게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현장에 갔을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승훈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 대구행 어떻게 보세요? 대구행 스타성이 있잖아요. 예. 대구 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갔더니 대표가 누구야 하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대표가 누구야를 하는 것이고 절윤하면 집니다. 그러면 윤 어게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구의 민심도 그만큼 반반으로 갈려 있을 거예요. 근데 대구 시민의 어떤 혼란스러움이 결국 장동혁 대표의 위치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좀 씁쓸한 모습으로 서문시장을 갔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마치 얼굴 표정이 좀 대표 같아요. 그만큼 아무래도 좀 자신의 메시지들이 국민들이라든가 대구 시민들이 잘 들어줄 것 같고 대구 시민도 지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기고 싶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만은 많을 것이고 그런 대안으로 한동훈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겠습니다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아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 거부감을 희석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당선돼서 복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과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 날 서문시장 갔을 때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또 뭐 쓴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번 지켜보고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백다 앵커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코스피 6천을 기념하면서 박수로 시작한 민주당 최고위. 모두 발언이 끝나고 정청래 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SNS 글을 남기셨는데요. 당정청은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공조로 일을 잘 해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른바 명청 갈등 논란을 진화하고 나선 건데요. 당은 당의 일을 잘하면 된다라며 입법 지원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하면 다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포상금을 확 줘요. 예. 그냥 이거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그래서 포상은 뭐 놀랄 만큼 많이 줘야 돼요. 악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이거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 뒷전된 적 없다는 이 대통령, 갈등설을 잠재우면서 국정 동력 고삐를 더욱 바짝 쥐는 모습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직접 소셜미디어 X에 대통령이 뒷전된 적 없다라고 하면서 당과 청의 엇박자 이런 설을 일축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좀 당내 분열 조짐 이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영 의원님, 대통령이 좀 직접 정리를 위해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의 국무회의 그리고 생방송 여러 가지 토론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조국 합당설부터 해서 지금 뭐 공소 취소 모임 등 여러 가지의 그런 민주당 내에서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뭔가 친명, 친청 이런 방식으로의 보도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슈를 한 번에 SNS를 통해서 오해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뒷전에 밀려난 적 없고 실제로 당은 당, 청은 청 대로 각자의 성과를 내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등 해야 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리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면에서의 그런 다독이면서도 또 하나의 그런 여당으로서의 입법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주문하는 방식으로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은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메시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회의 중에 그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제명인의 마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로 퇴장됐습니다. 제명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뭔가 힘을 실어준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때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좋다고 한다면 저와 앵커님하고 사이가 좋다면 제가 우리 친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굉장히 서먹서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요즘 보면 김어준의 딴지일보 게시판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상대 쪽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나 김어준 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한 대목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른바 전당대회입니다.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느냐 예.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기싸움이지만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일단 당정청은 항상 원팀 원보이스 지금까지 찰떡공조로 일 잘해왔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시점도 그 회의 전이었잖아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청래 대표에게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졌을까요? 굉장히 좋게 느껴지죠.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지자방이잖아요. 이건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강퇴시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당에게 다그치면서 내가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주느냐라고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뒷전에 안 있기 때문에 당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정청래 대표를 감싸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보세요. 정부와 여당 대표 간에 계속 싸웠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침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으면 대통령은 감싸주고 정청래 대표는 호응하면서 적들이 자빠지는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방심하지 말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방선거까지 찰떡 공조를 통해서 한번 해내보자. 코스피는 5,800을 넘어서고 6,000을 가고 있지만 아직은 부동산 문제는 산적한 산이다. 이 문제도 당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포석이 담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말 항상 좋은 시기에도 오히려 이를 경계하고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예. 대통령으로서의 굉장히 준비되고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계시다. 이렇게 호평 한번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일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요. 부동산 개혁 다음으로 농지 투기 개혁을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그래도 저 산골짜기 있는 뭐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막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예.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농사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담합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 포상금 수백억 줘라.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예. 결국 이것도 형식과 어떤 뭐 의례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좀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하자. 근데 이게 당에게도 주문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 권력 암투하고 있을 새냐, 결국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혁, 그리고 관련된 입법, 이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도요, 해는 짧은데 길은 멀다. 그러면서 할 일이 산더미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은 부동산 이슈도 수도권 집중뿐만 아니라 이런 농어촌, 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짜 농부로서 투기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개혁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단합으로 인해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이 그동안에 횡행되고 있었지만 이걸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정위에 여러 번 주문을 강력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개혁 과제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말 짧은 5년 동안의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염원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지금 국회에서의 그런 권력 암투에 대한 싸움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한 모습을 실력적으로 보여달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존중합니다. 평가합니다. 다만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항소 포기하셨잖아요. 그거 추징금 7,400원까지 할 수 있는 400억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왜 검찰은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까? 그거 대표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아닌가요? 그래서 포상금 관련해서 강력히 지급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왜 할 일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이 부분에서 하시는지 국민들이 과연 납득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흐름은 또 이제 공침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맞수 토론에서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청 봉합에 이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의원 시절의 지역구인 계양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 계양을 출마를 둘러싸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저의 출마 의진을 말씀드렸고, 대통령님이 재보궐 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기소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양 주민분들이었고, 계양 주민분들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디 출마한다를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복당이 승인되면 정청래 대표님이나 지도부를 만나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계양구 병방동 영남 아파트인데 일단 제가 인천으로 온 거죠. 제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살던 곳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겠습니다. 예. 점잖은 말을 주고받긴 한데 뭔가 그 안에 불꽃 튀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김윤영 의원님. 인천 계양을이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곳이기도 하고요. 의미가 적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골치가 아플 거고 정청래 대표도 골치가 아픈 이슈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칭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준 사람이고 김남준 전 대변인은 살았던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해서 두 명 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굉장히 가까운 상대 사람들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편을 누군가 들게 되면 어느 한쪽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원내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강력한 차기 당대표의 경쟁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남준 전 대변인의 편을 들어주자니 그렇게 되면 김남준 전 대변인이 어쨌든 마지막까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가까이 근접해 있었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 원내에서 친명의 구신점이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청래 현 대표, 이재명 대통령 전 대표였고 송영길 전 대표까지 있으니까 헷갈리는 이게 좀 헷갈립니다. 3명의 대표가 있으니까요.
신혜영 의원께서는 이게 뭐 추정입니다. 예.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누가 될까요? 결국에는 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 당에서 내용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송영길 대표는 5선으로서 개항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역량으로 보면 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서울시장 지선에서는 워낙에 우리 당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게 되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송영길 대표에 대한 고려가 5선인데 6선까지 하는 게 맞아? 라는 고민이 당에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 계양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뜻을 이어받는다는 면에서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당에서의 전략적인 대상으로서의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두 후보가 끝까지 기싸움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예. 다만 당에서는 뭔가 한 분이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지역의 재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 공관위가 지금 머리를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유를 썼는데요. 땅을 살리는 방식으로 열매를 얻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송영길이라는 대지를 살리고 김남준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승훈 위원님, 역시 대변인이라 이 비유가 뭔가 고급스럽기도 한데 결국 그런데 송 전 대표에게 양보를 좀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배에게 양보해서 좀 열매를 맺게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긴장감은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복당 승인되면 그때 얘기할 게잖아요. 그래서 인천 내 지역구 계양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고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내 이 지역구는 내 고향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교통정리가 사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김남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모두 다 인천 계양을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중요한 자산이에요.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하면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김남준 대변인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또한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지키고 또 별건 수사 정치 탄압을 이겨내고 결국 무죄 판결로 확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두 분 다 중요한 민주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교통정리를 잘 할 것으로 보여지고 교통정리 되기 전까지는 계양을의 적임자는 나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빨리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친명 대 친명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또 펼쳐져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인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 박찬대 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뭐 시장합니다라는 발언으로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죠. 명심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월 5일 시장합니다. 언론 보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쭉 행보들이 박찬대가 인천시장에 출마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X 리트윗까지 언급을 하면서 아유 정말 대통령님의 마음에 어디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대통령님의 마음을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릴 뿐이지 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박찬대 의원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출마합니다라는 그런 행사만 안 치렀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출마한다고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김기웅 의원님, 이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좀 김기웅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인천시장 나오겠다고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박찬대 의원께서 딱 나오니까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박찬대 의원이 이겨서 연수갑에 보궐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송영길 전 대표의 변수가 생기기 전에는 연수갑에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경선을 통과하면 그 전에 지금 그 인천시장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온다는 설이 좀 있거든요. 그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전에 연수 쪽에서 구청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좀 언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저번에 소나무당으로 나올 때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수갑이 아니라 광주의 민영배 의원이 만약에 이번 광주 전남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나갔을 때 광주에서 보궐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갑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명,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98일 남았나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 충남 통합시 출범이 되면 여기에 사실상 차출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행정통합특별법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또 찍히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통합이 됐으면 강훈식 실장의 차출설도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해보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통합이 안 되고 대전의 시장과 그리고 이게 지사가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충남, 충북, 충청도에도 많은 그런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의 역할을 버리고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끝이 지켜봐야 된다는 식으로 여지는 늘어놓고 있긴 하지만 저는 통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기존의 많은 현역 의원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지역 출마자들한테 기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예, 김유영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도돌이표 같은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통합 자체를 지방선거라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좀 약간의 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논의돼서 최대한 행정통합은 주민과 시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시돼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논리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국정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중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고요. 조금 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 특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대전 충남 통합이 불발되면 대전시장 또는 충남지사,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기에는 조금 급이 낮은 거 아니야라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는 이 자리로라도 차출 또는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예. 대전 충남이 통합됐다라고 한다면 출마할 의지가 좀 강했을 것 같은데 지금 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지원하고 보좌했던 분이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잘 해왔었는데 지금 충남지사로 내보내기는 조금 아까워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을 얘기하냐 그러는데요.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시장과 지사가 선출이 돼버려요. 이분들이 임기를 종료하고 통합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다시 4년이 흐른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 내에는 통합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지역 소멸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북에서 또는 전남에서, 충남에서 지역 소멸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멸을 이겨낼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통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인적인 유분리보다는 주민들을 좀 생각하는 정치를 펼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 공취모 관련한 이슈는요. 10초만 쉬고 마수 토론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마수 토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먼저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미친 게 맞습니다. 정치검찰들이 그간 했던 일들을 보면 미친 짓이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함께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 170여 명의 의원 중에서 105명의 개파라고 하면 하나의 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미친 짓을 하는 유시민 작가의 비판, 그리고 개파 지적도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공치모의 취지를 받아 안겠다며 당 공식 기구를 띄웠습니다.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그 성과를 이어받고 확대 개편되는 것입니다.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안아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개파를 진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별개 조직으로 운영 예정이라는 공취모, 소속 의원들의 이딴 탈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가 윤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위위원장이 됐고요. 개파 갈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좀 수습하기 위한 방책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개파 갈등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105명이 거의 민주당의 70%인데 개파 갈등이에요. 그냥 하나의 당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윤석열 정권 당시에 검찰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조작 기소하고 기획 수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정을 안정화하기, 헌정 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 암흑의 그림자를 드러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고 그 공감대 속에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초기에 이제 이건태 의원이 이거를 추진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 분 한 분 친전 보냈는데 많은 의원들이 온 거예요. 자발적 모임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기자회견에서 87명이 됐고 결의되면서 105명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이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는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는 개파 모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특위가 만들어진 거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특위가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도 알겠지만 당에 기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뭐 특위, TF 이렇게 많은데 이 특위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액션 플랜을 하기 위해서 이 공취모가 추동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액션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취모는 조작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하고 그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모임이었는데 1차 목표는 국정조사 아닙니까? 근데 국정조사는 이런 모임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결국은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특위가 만들어졌다.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예. 뜻을 모으는 게 공치모였다면 구체적인 액션을 하기 위해서 특위가 만들어졌다. 실제 이것을 결실로 맺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여야 협상하고 본회의에서 의사결정하고 그다음에 안을 만들고 거기서 추진해서 실제 국정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느냐? 원내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원내대표가 그래서 중심이 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액션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 공치모 그리고 오늘 오전에 특위 발족까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리 박성준 의원님도 상당히 전략가고 민주당 내에서 뭐 그래도 상당히 균형적이면서 객관성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오늘은 좀 약간 그 쏙내일은 좀 숨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공치모의 지금 상임 대표잖아요. 예. 사실 정청래 대표가 제가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일찍 자력 경쟁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하는 거다. 집권당 대표로서의 그 숙명적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너무 당청 관계를 너무 좀 당 중심으로 자기 정치에 너무 일찍 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이게 가유불급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사실상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 1인 1표제부터 조국 핵심당하고 당대당 통합 이런 부분이 아무리 뭐 이번 6.3 지방선거를 갖다 원팀으로 원보이스로 이렇게 이기겠다. 뭐 하지만은 그 두 번째 목표가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또 정권 재창출 그 기반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내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이 공치모는 물론 이제 검찰의 그런 과거에 잘못된 어떤 폐단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민주당 내에 많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럴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거는 또 야당하고 협의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전에 저렇게 크게 규합된 거는 저 과거에 이제 좀 손자병법, 중국의 그러니까 고전 병법을 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 36개 안에 보면요 19번째 계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부저 출신입니다. 부저 출신. 이 부저 출신이라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가마부자에 밑저자인데 그래 가마솥 끓는 물에 그냥 장작을 빼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끓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이 부저 출신의 지금 계략책을 가져온 거예요. 당이 공식적으로 좋다 그러면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당이 공식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규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나 명분 이걸 미리 제거해버리는 그런 계략이에요, 이게. 그래서 손자병법 36개에서는 19번째 계략인데 이걸 먼저 풀을 베버립니다. 풀을 베고 나면은 그 다음에 뿌리를 뽑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상대 세력을 갖다 와해시키고 무마시키는 그걸 도입하니까 이 양반도 할 수 있네. 나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는 너무 앞서시긴. 지금 박성준 의원이 계시는 그 공치모가 끓는 물인데요, 끓는 물? 또 설명을 드리면 끓는 물이에요, 저기가. 이게 이제 공치모가 만들었잖아요. 상임대표 105명인데 제가 재선인데 상임대표를 됐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실무형인 거예요. 일을 좀 제대로 해서 국정조사를 발족을 해봐라. 일을 해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상임대표를 맡았고 그 결정적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원내 수석이었습니다. 전임 원내 수석. 이런 국정조사는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좀 해볼 만한 것 같다. 그래서 박성준이 좀 하면 제대로 할 것 같다. 실무형으로. 이렇게 했고 공치모로 하면서 제가 쭉 일을 기자회견 결의대를 하면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일은 원내대표, 원내지도부가 하기 때문에 한병도 대표에게 좀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하시라. 우리는 추동체 아닙니까? 추동체에서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아마 그것을 추동체라고 하는 면에서의 공치모가 실제 실행기구로서의 특별위원회를 아마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도 이건 좋은 취지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당기구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동체 대 끓는 물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이거 하나 여쭐게요. 그러면 특위가 발족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이 공치모도 일단 계속 간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공치모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 모임이고요. 공치모의 1차 목표는 국정조사고 두 번째 최종 목표는 뭐냐? 공소 취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그러면 공치모가 없어지느냐 그런 등식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정조사도 지금 발족이 안 됐는데 추진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공치모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추동체란 말이에요. 추진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특별위원회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임에서 추동체로서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1차 목표라고 하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공치모가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아마 이건태 간사가 그런 성명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시민 작가가 이 공치모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제가 어제 한준호 의원한테 이 자리에서 질문하니까 미친 게 맞다. 검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대응이 안 된다. 이렇게도 대받아 쳤거든요. 김성태 의원께 먼저 여쭐게요. 어떻게? 근데 유시민 작가가 왜 이 판에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처음에는 이제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유시민 작가 들어서고 또 밖에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또 일부 일컬어지는 또 뭐 김모 방송인도 지금 이제 뭐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그런 홀로서기 뭐 자기 정치에 상당히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또 조국 대표 또 나오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적으로도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저걸 뭐 나는 그렇게 또 너무 부정적으로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아,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한준호 지금 이제 저분은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얻으면서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수민 작가의 저 말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뭐 저렇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이 친명계 뭐 인사들의 그런 지원과 협력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한 장면이에요, 저게.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정치 민주주의가 그렇게 성숙하면서 경쟁했던 후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패배한 후보에 대해서 그 전에 무슨 수사하고 방송에서 내가 잘 모른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해서 얽어매가지고 재판까지 가고 그랬던 적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왜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습니까? 검찰권 가지고 이재명 대표 그냥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리한 수사고 조작 기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보십시오. 그 전에 특검들이 다 조사했던 내용, 기소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니까 특검 자체가 공소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국민의 심판을 받던 민주주의 주권의 원리에서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야, 국민을 믿고 가는 거다. 국민 주권의 원리다. 이렇게 해서 미국도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유지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과거에 정말 대인의 모습, 대통령이 된 이후에 포용의 모습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도 상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검찰권 가지고 그렇게 조작 기소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그동안에 어떻게 조작 기소를 했는지 알려주고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을 이뤘던 거예요. 그래서 105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05명이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실무일은 뭐냐? 1차적인 국정조사인데 거기에 상임대표인 박성준 상임대표가 맡아서 이 일을 추동체로서 일을 해봐라.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는 처음에 이런 의원들 간에 여러 뭐 정치적인 해석이라든가 무슨 뭐 프레임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여기에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다 보니까 개파 모임이다, 뭐다, 권력투쟁이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주제가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게 됐고 그래서 추진체가 오히려 이제 특별기구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일정한 성과가 좀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의 패단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 정치 검사들의 그런 검찰 수사권, 공소권 남발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재명 대통령만 그렇게 그 뭐 지금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억울하게 검찰의 이런 공작 조작 뭐 수사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본 그런 많은 사람들거든요.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국민적 지지도 가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 내적으로도 이게 이제 이 지금 공치모 이 조직이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이제 당의 공식 특별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한병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뭐 이래 하면서 지금 아까 제가 뭐 부조 출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단 끓는 물을 갖다가 장작을 빼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의 지금 목적은 실질적으로 6월 3일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8월 전당대회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정조사까지 이 목표를 하고 국정조사는 언제 합니까? 10월 하순에 하는 거거든요. 10월 중하순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공치모의 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 앞으로 정치적 지형, 역학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 고려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특위로 확대 개편돼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 특위 위원장이 됐는데 그 전 단계에서 원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있었죠. 네네. 예, 그때 이성윤 의원이 위원장이 될 때 소속된 뭐 위원들이 좀 반발을 했다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좀 명청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거의 하나의 표면화된 현상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너무 이제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가서 실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소 취소 모임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의원들도 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이걸 성과로 만들면 무슨 갈등 이런 게 아니라 딱 업적과 성과로 만들면 이런 문제 다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그걸 그래서 제가 기자들 앞에서 성과를 입증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한병도 위원장 이번에 이제 특별위원장이 되겠죠 원내대표 이 성과로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문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 뭐가 됐든 무슨 개파가 돼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 지금?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 이성윤 의원 이름이 최근에 등장한 게 그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 네. 정청래 대표와 함께 강퇴당했다. 네. 요거 때문에 이것과 이성윤 의원이 그 위원장 됐을 때 반발이 있었다. 이게 좀 연관지어져서 같은 현상 아니야?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팬카페 강퇴당한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언급하시고 싶지는 않아요. 예. 뭘 저렇게 언급해가지고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성윤 최고위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에요. 저렇게 되면. 그러면서 자신도 또 다져지고 크고 내가 이런 정치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런 부메랑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집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큰 집을 자꾸 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공통적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 노선에 대한 약간 갈등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피 6천도 넘고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적인 갈등은 덮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성윤 의원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고 정청래 대표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한번 집을 제대로 져보자.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가 공치모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이런 위원회도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부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이재명 성과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예. 같이 뛰는 거고 성과로 말하는 거다. 예. 제명인의 마을에서 두 사람이 강퇴당한 사안 이런 거 다 성과로 아니 우리 덮을 수 있다. 박 의원님이 역시 해석도 잘하고 지금 풀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박 의원님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공치모가 의원들 105명이나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이 저기에 같이 합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성윤 지금 최고위원이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특위위원장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반발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상당히 기세 좋게 이렇게 상당히 일치월장하다가 어디서 끊겼습니까? 제2특검에 그냥 그 전준호라는 변호사를 갖다가 제2특검 추천하는데 그 특검 추천을 자기의 핵심 측근인 이성윤 최고가 한 거 아닙니까? 예. 당내에서 검증이라든지 그런 절차라든지 공론화 과정 없이 그렇게 해도 그 부메랑을 맞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명인의 마을 카페 이제 투표 결과도 이거 상당히 강제 퇴출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당청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인도 지금 현재 김남국 전 의원까지도 불과 2달 전에 좀 이런저런 또 구설 때문에 또 물러난 사람을 또 이렇게 이제 김남국 의원 누가 말하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상당히 핵심 척근 역할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이제 정청래 당대표도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이 실력 행사에 자신의 그 한계 앞으로 자신의 정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까 36개 중에서 부저 출신이라는 좋은 말로 저도 해주는 겁니다. 예, 오늘 하나 배우고 갑니다. 36개 중에 19번째. 네, 감아서 끓는 물에서 장작을 뺀다. 네. 어디 나중에 좀 더 써먹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민의힘 이슈를 좀 논의해봐야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출구 못 찾는 두 쪽 국민의힘입니다. 바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 여쭙게요, 이건. 내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만난들 뭐가 나오겠어? 이런 회의론이 벌써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큰 지금의 장동혁 대표의 자신의 지금 현재 정치 철학이나 또 국민의힘 지금 대표의 지위에서 기존의 당의 기조를 이렇게 크게 틀거나 바꾸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우리 같은 사람도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의 이제 본산이고 이 보수라는 것은 원래 큰 그릇입니다. 모든 그런 다양한 내용을 다 담아내고 다양한 또 정치 세력을 갖다 또 규합해내 가지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보수가 역대 뭐 50년께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정치적 어떤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보수가 요즘 쪼그라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사발종지처럼 아주 작아졌어요. 예. 그것도 금이 가지고 뭐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막 그런 측면에서 중진 의원들 뭐 하는 거냐. 정말 저도 많은 뭐 날선 비판했지만은 당내 갈등이 이렇게 정폭돼 가지고 대립 반목으로 그냥 지방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진용이 돼 버렸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 뭐 국회의원 총선만 앞으로 2년 넘게 남았다고 그러죠. 전부 뒷짐지고 있었던 그런 좀 상당히 저는 그런 의식 때문에 지금 당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진들이 좀 나름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예. 때가 늦었어요. 제가 볼 때. 늦었다. 네. 상대 당에서 뭐 이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윤석열에게 있죠. 뭐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장수였잖아요. 이 내란을 저질러서 내란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구속이 됐다고 하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통해서 물꼬를 열어줬어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뭐냐면 윤석열이 계속 버티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중진들은 내란 동조 세력을 간 거 아니에요. 그 내란 동조 세력으로 중진들이 에워쌌던 세력들 아닙니까? 누구나 사과를 했나요? 사과한 적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 찐윤 세력이라고 하는 친윤 세력들과 함께하고 그 주변에 있는 외곽 세력이라고 하는 장외 세력인 전한길, 고성국,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호소해야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장 대표를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당 중진들과 만난다 이거는 뭐냐면 호소하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 그래, 나 지방선거까지 치를 수 있게끔 입지를 구축해달라.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그렇고 여론에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퇴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이 사퇴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누군가 손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손을 빌리는 게 과거에 내란 동조 세력했던 중진들에게 손을 빌려서 나에게 좀 힘을 실어달라 이런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원내대표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중진 모임 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가 걱정된다. 이대로 치를 수 없다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체제 전환 관련해서는 뜻이 안 모아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 가지고 예. 지방선거판을 새롭게 이제 뭐 구성한다. 이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기대감이 전혀 없다. 아, 그거는 이제 뭐 중진들 모임 내에서도 그렇게 또 주장을 하는 의원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지금 무리다. 그 이야기고 그런 선상에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당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어떻게 이제 이걸 풀어내면서 통합적인 리더십을 만들어 갈 수 있겠냐. 그런 관점에서 변화를 해달라. 아마 그런 뭐 요청으로 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출구 전략이 예. 중진들과의 회동을 통해서 또 일정 부분 잘하면 마련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출구를 출구로 쓸까요, 장 대표가? 그러니까 글쎄, 늘 그래서 이제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를 얼마나 잘 설득하고 잘 뭐 지금 이 위기를 공동체 의식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승화시키는 그런 뭐 컨센서스를 이루내느냐 이걸 좀 지켜볼 뿐이죠. 이번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새 집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수의 계매를 했고 그들의 세력이 이렇게까지 왔다고 하면 그 세력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세력으로 가서 새 집을 짓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가야만 국민의힘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느냐. 예. 대체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중진들하고 회의했을 때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얼굴로 지방선거를 치를 거냐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로 비대위원장을 해서 치를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장동혁 대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서 거기에서 적당한 타협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위주해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통합하고 하자라고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중진 모임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거다. 제가 볼 때는 박성준 의원님이 역시 공치부 대표하시니까 예. 정확하게 상대당 사정이지만은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래 중진들 모임 해동은 뭐 그런 좀 차원으로 좀 가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봐요. 예, 한 30초 남았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 이것만 좀 여쭐게요. 어제 대구 경북 그 통합이 좀 보류된 것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언성을 벌이다가 송 원내대표가 그만두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어총하는 과정 속에서 조용 의원이 평소 점잖은 양반이 예. 이게 뭐 누가 이런 짓 했냐 이렇게 뭐 직설적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도 불뚝 성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좀 일정 부분 뭐 비춰진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 또 두 사람들 간에도 그런 문제를 또 풀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내적으로도 뭐 송원석 대표의 어떤 그런 입장이 유지되는 어떤 그런 뭐 갈등 구조로 또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예. 그냥 홧김에였다.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예. 워낙 당 상황이 어렵다 보니 그래. 지쳐서 이런 말 나온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나와서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구마 후라이 고구마 고구마 맛있구나 바삭 달콤하구마 돌아온 고구마 후라이 해피 스낵으로 하루 종일 만나보구마 As long as I try and move time always flies and move but I take a chance J'y crois encore I won't play around the stars a little more Chance au Splendide, le nouveau parfum. Chanel. 효소. 리뷰가 중요하지. 성분이 중요한 거야. 그냥 그레이논 하나면 돼. 대한민국 1등 효소. 효소에 대한 그레이탄 선택. 그레이논. 감기다 싶으면 테라플루 한 잔. 효과는? 느낌은? 따뜻하게 스며들어 감기를 빠르게. 따뜻한 한 잔의 빠른 효과. 테라플루. 오늘 제가 고른 한 컷은 이 사진입니다. 올리브색 군복을 입고 장총을 든 중년 여성. 무표정한 얼굴 너머로 깊은 피로가 읽힙니다. 이름은 테티아나 히미온, 47살. 그녀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를 누볐던 댄스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딱 4년 전 오늘 러시아의 침공은 그녀의 신발을 토슈즈에서 군화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의 4년차 저격수가 되었습니다. 러우 전쟁 발발 4년이 됐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인해 전술 전략을 쓰는 러시아군 사상자는 120만 명, 우크라이나군은 최대 60만 명, 그리고 민간인 피해는 15,000여 명으로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무뎌짐입니다. 비극이 일상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조금씩 적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테티아나는 전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산에도 가고 싶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싶지만 예전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걸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영혼까지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8,000km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비극에 우리의 마음을 보탰으면 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이런 쿼파치 먹어봤어? Double double beef patty with double cheese, fried onion, bacon, BBQ sauce, 고기 맛을 꽉. I'm loving it. 더블 쿼파치 BBQ bacon. 우리애도 좀 가르쳐주지. 그럼요 어머니 정승재 씨? 꿈이야? 단 꿈이지요.
꿈의 선생님을 우리 집에 단꿈이로 아이 곁에 공부하자. 누구랑? 단꿈이랑. 간장치킨으로 이룩한 왕국. 오래 기다렸다. 쇼킹한 탄생을. 마법 같은 맛의 하모니. 투게더 더 퍼펙트 초이스. 후식이 2마리 치킨.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첫 올림픽에서 불운을 털고 메달 3개라는 대기록을 작성한 김길리 선수를 인터뷰합니다. 우상 최민정 선수의 은퇴 소식에 눈물을 쏟은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화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